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코스피는 0.61%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64%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수급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어젯밤만큼 오늘 매수했습니다. 4,823억 원 순매수하고 기관들도 순매수를 했어요. 시장 분위기가 다시 이렇게 좋아진 것은 어제하고 어저께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일단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고 또 그리고 2023년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그리고 채권 매입도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고, 최근에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에 많이 퍼져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바라본다. 거기다 좀 추가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2%로 봤지만 6.5%로 상향 조정한다. 좀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또 내년도도 3.2에서 3.3%로 상향 조절을 하면서 괜찮지 않겠나. 앞으로 미국 경제가 괜찮다. 또 그리고 이렇게 상향 조절을 하면서도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라는 것을 또 다시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동안 파월 연준 의장은 계속 일관되게 한 목소리만 냈습니다. 금리 인상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뒤통수 때리지 않는다. 채권 매입 그대로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시장이 믿지 않았죠.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종의 트릭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속임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 지난 1월부터 우리 시장이 이렇게 횡보를 했답니까? 3,000포인트에서 한 3,200포인트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력들의 매매를 살펴보면은 경기 민감주를 계속 매수했습니다. 역시나 세력들은 앞으로 경기가 상승이 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시장에 뿌리는 찌라시는 굉장히 어렵다. 금리 인상할 거다. 이런 사람들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찌라시를 계속 뿌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 기간 동안에 현금 확보 좀 했고, 또 그리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면서 앞으로 시장 변화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차트 구경 조금 더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러분들 단기간에 우리 시장이 좀 상승하고, 또 그리고 상승 압력이 조금 더디지는 것 같아서 좀 긴장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실제 이래 보면 일봉 차트를 보면 많이 오르긴 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월봉 차트입니다. 이 월봉 차트를 좀 더 바라보시면 이래요. 지난 2002년도 요 무렵에 우리나라에서 카드 대란이 있었습니다. 월드컵 해가지고 아주 기분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카드를 너무 많이 땡겼었습니다. 1,000만인의 카드를 엄청 땡겨서 가지고 이때 카드 대란이 나면서 엄청 힘들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시장이 2007년도, 2008년도 가기 전까지 전 세계적인 거품이 일어나면서 시장이 몇 년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 각도 기간을 한번 보고서, 그리고 최근에 1년 동안 이 기간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시장이 급등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렇게 네모 박스 면적만 본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에 시장이 얼만큼 상승했는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을 사면 올라야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시장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사실은 주식을 살 만한 기회가 그리 없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이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이 얼마나 고무한지 모른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뭐 시장을 좀 더 낙관적으로 바라봐도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도 요 과정에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 과정에 너무 부도에 대해서 많이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실 징후가 지금 계속 싹 트고 있어요. 지금 실물 경기는 어제 취업자 동향 바라보면서도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확인했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실물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운 분들은 진짜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서 아시아경제신문에서 오늘 나온 자료인데 7개 전업 카드사 카드론 어떤 건지 아시죠? 잔액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작년 12월 그리고 뭐 금액으로 치면 3조 조금 넘는 겁니다. 또 그래프로 또 이래 그려나니까 엄청 크게 증가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좀 왜곡이 있죠. 이게 29조인데 요만큼이 29조잖아요. 거기서 3조가 늘면 요서 한 10분의 1 요 정도 수준으로 그려야죠. 여기 요 전체 면적에 비해서 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요만큼 증가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프를 갖다가 이렇게 왜곡해서 그리갔다 보면 사실 또 엄청나게 뭐 증가한 것처럼 그래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좀 장난질 그만 쳐야 됩니다. 그만 쳐야 돼요. 자, 여튼 뭐 이 금액을 갖다가 뭐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지만은 작년 12월부터 1년 누적돼 가지고 이만한 금액이 현재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지금 몰려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돌려막기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요거는 당장 급한 사람들이 그런 거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은행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해줘서 부실이 터져야 되는 것을 지금 계속 막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시장이 앞으로 긍정적이고 앞으로 갈만하다 이렇게 보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몰빵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험한 일은 주식시장이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고 최근에 심지어 우리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일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돈 안 푼다고 하다가 미국에서 돈을 풀었잖아요. 시중에 돈이 공급되면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을 갖다가도 인플레이션 우려, 뭐 미국 국채금리 급등 이런 걸로 포장을 해가지고 오히려 악재로 둔갑시켜버리는 게 시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부실이 터져서 막 부도가 나기 시작하게 되면은 시장이 그 좋은 재료를 가만히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시장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때 곧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부도 위험 때문에 한번 크게 출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좀 현금을 보유하는 습관은 들여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급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은 서비스업, 전기전자, 운송장비 이런 업종 세력들이 매수했습니다. 또 그동안 세력들이 많이 매수한 게 뭐 화학, 철강, 금속, 유통업 요 아래쪽인데 지금 요게 수급 방향이 조금 바뀌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전기전자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전기전자 쪽에 차익 실현 그동 좀 했고 이렇게 차익 실현하는 동안 유통업이나 철강금속 세력들이 매수를 했는데 지금은 이 유통업이나 철강금속을 다시 조금 단기 차익 실현 좀 한풀 쉬면서 다시 전기전자, 운송장비 그동안 올랐던 거 이렇게 다시 끌고 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 시장 지수가 상승하는 것은 얘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얘들보다 좀 커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시장이 가느냐? 앞으로 뭐 갈라 그러면 사실은 다 가야 됩니다. 다 가야 되는데 세력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왜 시장에 이렇게 등락이 생길 수밖에 없나 그러면은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움직이는 돈이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근데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한 번에 다 풀어버리게 되면은 시장의 수급 왜곡이 발생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꼬이면서 이 물량을 다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전기전자를 그동안 많이 벌었지만 한없이 팔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전기전자 업장 이만큼 올랐다고 해서 계속 팔면 팔수록 주가가 떨어져서 오히려 더 손해보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팔아가 이 전기전자 업종을 적당히 팔아서 다시 되사서 어느 정도 좀 끌어올려 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팔아야죠. 그래야 물량을 털어낼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수급적으로 세력들이 너무나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또 그걸 갖다가 받아줄 만한 세력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이런 변곡점들이 생기는 거고 돈이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용을 할 때는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되냐면 지금 전기전자 업종을 내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락하는 바람에 미처 팔 시기가 시기를 놓쳤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렇게 오를 때 좀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고점 또 세력들이 다시 파는 징후가 보이면 그때 좀 비싸게 팔면 됩니다.
또 그리고 그동안 유통업, 뭐 철강금속 업종 이런 거 사고 싶었는데 단기간에 너무 급등하는 바람에 유행주도 그렇고 못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세력들이 요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하면서 그런 업종들 좀 떨어질 거니까 그런 업종들 이번에 다시 반등할 때 내가 다시 좀 사서 물량을 확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걔들은 걔들 나름대로 물량을 틀기 위해서 한 방에 들 수 없기 때문에 종목을 좀 업종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파는 게 있고 또 그걸 갖다가 우리는 잘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고 싶은 것은 경기 민감주다 이 말입니다. 철강, 금속, 유통업, 또 그리고 뭐 여행, 뭐 이런 거, 또 화장품, 화학 이런 거, 또 운수 창고, 뭐 항공주 이런 거 사고 싶었는데 그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세력들의 이런 매매 패턴을 잘 이해를 하고서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이해하고서 우리는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못 샀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면 된다. 이게 시장이 돌아가는 거 이래 보면은 잘 보면 우리가 파고들 만한 구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갖다가 찾아서 구사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단기간에 많이 오른 종목,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두 종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밖에 없잖아요. 보면은 지금 포스코 철강금속 업종 사고 싶었다 했는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이 뭐 작년에 15만원 나더니 30만원 갔기 때문에 100% 올랐습니다. 우리가 20만원 부근에 샀다 하더라도 벌써 수익이 50% 정도 나 있는 거예요. 경기 민감주 괜찮다 해서 7강 쪽으로 좀 사고 싶었는데 포스코가 너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단기 변곡점, 단기 고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기술적 분석이 역이용할 만한 시기가 이런 식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추가 매수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포스코는 관심권에다가 딱 둬야 되겠죠. 또 그리고 BH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상승 반전 신호가 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상승 반전 신호가 났습니다. 이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을 때 이런 신호가 날 때는 이걸 오히려 매수 신호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조 지표는 정말로 제 본신을 담은 그런 보조 지표입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 15개의 종목이나 있어요. 이렇게 종목이 많을 때는 좀 도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플래너를 통해서 참모들이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된 거 이런 거는 매도하고 있고 이런 거는 참모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파란색으로 된 거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참모들은 이미 차익 실현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요겁니다. 세력들은 움직이는 물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오른 주식 세력들의 평균 매수 단가는 요만큼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만큼 올랐어요. 그런데 세력들이 팔면 그걸 받아줄 세력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팔면 팔수록 계속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끝없이 팔게 되면 오히려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 물량도 다 정리하지 못했는데 손해를 보고 파는 이런 참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건 세력들의 움직이는 돈 물량이 많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어떻게 하느냐 적당히 이렇게 팔았다가 다시 이렇게 매수해서 가격을 좀 쳐올립니다. 쳐올렸다가 더 올릴 수도 있고 덜 올릴 수도 있고 요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어쨌든 이렇게 가격을 좀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팝니다. 다시 팔다가 적당한 수준 되면 다시 또 쳐올립니다. 다시 팝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력들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이익을 보존해서 먹는 거죠. 여기에 평균 매도 단가, 여기에 평균 매수 단가, 여기에 세력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참모들이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 세력들이 오늘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이렇게 팔아가지고 좀 떨어졌으니 이번엔 가격을 좀 쳐올리겠다는 이런 의지의 표명입니다. 시그널을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 종목 내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세력들이 올려주고 있으니 이렇게 좀 더 이따가 팔아도 되고 아니면 난 좀 시장을 좀 짧게 본다 싶으면 같이 때 들어가도 되죠. 좀 용감하게 본격적으로 하면 이제 같이 들어가서 세력들이 다시 팔 때 이런 수급을 보고 팔아도 그런 매매를 해도 됩니다.
또 그러면 이걸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또 이런 거죠. 조금 전 팔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경기 민감주 세력들이 사고 싶다 이 말이에요. 경기 민감주를 여기서부터 사서 들어갑니다. 세력들은 물량을 이만큼 사고 싶어요. 그런데 현재 산 것은 요만큼입니다. 그런데 계속 세력들이 사면 살수록 물량을 갖다가 계속 확보하면 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래 되면 너무 높은 가격에 물량을 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까지 안 갑니다. 이까지 안 가고 적당하게 갔다가 또 팔아서 이렇게 또 눌러요. 이렇게 누릅니다. 누르고 난 다음에 가격을 좀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요때 보통 공매도를 많이 이용합니다. 세력들이. 그런데 요때 요 공매도를 이용 못하고 순수하게 자기들 물량 가지고 이런 조절을 해야 되니까 선물 옵션 가지고 계산기에 엄청 좀 복잡하게 두드려야 되니까 옛날 같으면 공매도 가지고 한 방에 그냥 싹싹 했는데 이 계산기 두드리고 여러 가지 상황 보고 굉장히 복잡하거든. 그래서 공매도를 갖다가 끊임없이 해달라고 찌랄병 하는 기입니다. 어쨌든 세력들이 주거 물량 가지고 이렇게 주가를 떨어뜨리고 나서 다시 삽니다. 다시 사서 물량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확보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끊임없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좀 팔아서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또 올려 이렇게 갑니다. 물량을 매집할 때도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물량을 팔 때도 이런 변곡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전체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 보게 되면 현 시장을 두 그룹으로 나눠 보게 되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뭐 전기전자나 뭐 이런 그룹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뭐 경기 민감주 몇 개 있죠. 이런 업종들 크게 보면 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그룹의 이 매매 방향은 정반대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르면 이게 떨어지고 이게 떨어지면 이게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반대로 하면 되죠. 지금 세력들이 다시 파월 연준 의장 이야기를 갖다 이용해서 시장을 다시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그리고 이 유통주 이런 거 좀 칠광금속 이런 거 좀 정리하는 분위기다 하면 요거 이제 좀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있다가 앞으로 요 방향은 요거니까 방향은 요거기 때문에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시기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고 그 사이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네이버 안에 이렇게 세력들이 팔고 있는 거 손절선 정해 가지고 좀 짧게 들어가는 건데 뭐 그 방법은 크게 권하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여튼 뭐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 좀 이해 한번 해봐라 그런 의도로 좀 몇 가지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뭐 세력들로는 매수한 거 저렇게 팔고 있어요. 근데 뭐 사고 있는 거 3개 있는데, 이야, 이거, 요 3개 있는데, 요 JS 코퍼레이션, AJ 네트워크스, 또 KTNG 요거 있는데, 별거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요거, 제가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제가 내일 장중수급 분석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튼 뭐 주식시장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이 현재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또 시장에 돌아가는 수급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이 주식 투자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세력들한테 끌려가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판을 읽어서 세력들의 매매를 쫙 보고서 그걸 이용하는 전략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시장 돈 흐름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은 이 주식 시장은 돈 벌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